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참 룸빵이라는 표현, 이거 좀 많이 거친 표현이잖아요. 약간 좀 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어디 가서 룸빵 이런 말은 안 씁니다. 근데 오늘은 룸빵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슬기로운 룸빵 생활, 지기현 판사의 슬기로운 룸빵 생활, 남의 돈으로 2차까지입니다. 남의 돈으로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접대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 접대라고 하면은 누구든 이 룸살롱이나 유흥업소를 떠올리나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유흥업소 이런 데 그닥 그게 없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유흥업소 때문에 그 유흥업소에서의 하룻밤 요걸 가지고 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글쎄, 저는 살짝 이해는 안 갑니다. 일단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는 술이 좀 약해서 빨리 취합니다. 술에 안 취하려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술을 마셨는데 안 취하려고 정신을 바짝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아파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술을 안 먹는 이유가, 술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물론 마시려고 작정하면 많이 마십니다. 뭐 저도 그 정도까지는 뭐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웬만큼은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뭐 접대 받는 걸 그닥 뭐 즐기지 않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특히 이런 곳에서 접대를 한번 받잖아요. 그거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족쇄나 혹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뭐 이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 전 뒷목부터가 아픕니다. 저한테 접대하겠다는 얘기는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 기사 빼달라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데 남의 돈으로 룸빵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얘기가 하루 종일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내란 담당 판사 지기현의 슬기로운 룸빵 생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썸네일을 한번 잡아봤어요. 자, 지기현 판사의 룸빵 생활. 우리가 갑자기 이 사람의 룸빵 생활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시작은 김용민 의원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두고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비리에 연루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깨끗한 손, 수술을 하는 사람은 깨끗한 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면에서 판사가 다른 사람 직무 관련자와의 돈을 받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이렇게 향응을 제공받는 거 이거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가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죠. 김용민 의원은 아마 자료를 다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까지 끝내놓은 상황에서
그 질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이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 조희대 혹은 대법관 몇 명이 참석을 했었더라면 이 문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조희대가 국회가 정해놓은 청문회를 거부합니다. 재판부, 사법권의 독립 운운하면서 싸가지 없는 놈 아니야. 사법권의 독립? 그러면은 니들도 선거해. 사법권이 제대로 독립을 하려면 사법부도 선거하면 돼요.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선출되고 임명받는 사법부가 정말 무슨 재주로 독립을 한다는 거야. 니들도 선거해. 그러면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사법부가 독립을 계속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사실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상황이나 다름없어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하고 그리고 그 대법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법관 회의, 이것을 통해서 전국 법관을 임명합니다. 결국에 대법원장만 딱 임명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국회의 동의 절차인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대법관은 그리고 대법원장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좋아. 그럴 거면 그렇게 독립하고 싶으면 평소에 몸가짐을 좀 똑띠 하든가. 감히 대법관 따위가 감히 법원 따위가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려고 국민의 선택을 좌우하려고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는 사법 역사상 브라질 외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최악의 사법을 가장한 정치였고 사법을 가장한 정적죽이기였던 겁니다. 기득권층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신규 세력들, 신진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훈구파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 살인파를 밟기 위해서 주초위왕이라는 희한한 수법을 써가지고 조광조를 죽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조선은 원래 유학자들의 나라이고 유학자들에 의해서 왕의 뜻이 좌우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조선의 사대부는 조광조를 죽였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사대부의 살인이죠. 그와 지금 조희대가 한 것은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뻗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 김용민 의원의 이 질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술하는 의사에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검토를 해? 검토는 무슨 검토? 아주 가짜나서 아이고 진짜. 뭐 검토한다고 별 뭐 수가 납니까? 확인이 돼야지. 네. 제가 지금 오늘 서초동에 전화를 좀 돌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그 동네. 우리보다도 찌라시 더 많이 돌아. 심지어 제가 어떤 판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저보고 묻습디다. 혹시 찌라시라도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자기한테 토스 좀 해달래. 혹시 장 기자님 아시는 내용 있으면 토스 좀 해달래. 그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어. 판사들이고 뭐 법원이고 난리도 아니란 겁니다. 판사들은요, 이번 건이 자칫 법원 전체가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 그걸 왜 민주당한테 굴복을 해? 시민들한테 굴복하는 거지. 그 제보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판사들이 얼마나 뻣뻣하고 얼마나 이 특권 의식에 찌들었으면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졌겠습니까? 자, 여기서 김용민 의원이 했던 얘기를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단순히 접대를 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사건, 이 접대받은 것이 지금 지기현이 하고 있는 이 석연찮은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지금 지기현이 한 게 황당한 짓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을 석방한 겁니다. 그 석방한 것과 이 룸살롱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한다? 그렇죠. 이거
지기현이 소위 말하는 검찰청 캐비넷 털린 거 아니냐. 지금 오늘 제보받은 이게 실은 검찰청 캐비넷에 있던 거고 이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지기현이가 검찰이 해달라는 대로 한 거 아니냐. 달리 말해서 윤석열 석방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재판 툭 하면 비공개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한다며. 예? 그렇게 석연치 않게 진행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재판 진행. 그 이유가 실은 바로 이 룸빵 때문 아니냐. 룸빵 간 거 검사들한테 꼬투리 잡혀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요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정확하게 짚었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기현이한테도 캐비넷 안에 서류가 좀 있을까요? 검찰은 정말 지기현의 캐비넷을 열은 걸까요? 그래서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석방했던 걸까요? 자,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한마디 딱 하니까 국힘당 애들이 아주 무슨 발작 버튼이라도 눌려졌는지 지랄 발광을 떱니다. 그러면서 외국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명예를 먹고 사는 판사한테 말이야. 이게 근거 없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아, 이런 개지랄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늘 공개한 김용민 의원이 공개한 그 지기현 룸빵 사건이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덤벼든 겁니다. 아니, 판사가 룸빵 가서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왜 국힘당 애들이 그 쉴드를 쳐주려고 지랄이야? 왜 쉴드를 쳐주죠? 국힘당 애들이 왜 지기현이 쉴드를 쳐줘? 왜? 지하고 걔네들하고 지기현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지기현이 뒷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 부천을 김기표 의원이 발끈합니다.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나도 깔 거 있거든? 사진 한번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진 한번 볼래? 예, 그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오전에 뭐 이름이 나왔으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치 장소 특정도 안 되고 뭐 언제 누구랑 갔는지도 밝히지 않으시고 무슨 베네수엘라 뭐 운운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띄워볼까요?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면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내부죠. 이게 제보자가 여기를 함께 같이 갔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이 갔었고 사실 다른 사진들 지기현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오전에 그 정도로 해서 사법부에서 적절히 감찰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룸살롱에서 하는 행동들의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직무 관련자라면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같이 갔던 사람이
이걸 왜 제보를 했냐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 속에 풀어주는 거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때 일시 같은 것도 제보된 사진에 의하면 특정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가 자정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장님도 돌아가시면 본인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법원에 아주 사법부의 큰 일이고 하니 잘 살펴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대엽 대법관 표정이 점점 썩어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내가 잘 모르는 얘기라서 처음 듣는 얘기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점점 빼박이 되는 것 같으니까 표정도 점점 썩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김기표 의원의 얘기 몇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실정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뭘 의미합니까? 거기 성매매 하는 데잖아 라는 취지입니다. 대단히 완곡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야, 변태 영업이야, 요렇게 꼭 찍을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완곡하게 그 실정법을 어길 수도 있는 데는 아니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갑자기 실정법 어긴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말은 야, 거기 성매매 하는 데잖아 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 직무 관련자다. 그런데 직무 관련자하고 제보자하고 따로 노는 것 같죠. 직무 관련자와 제보자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 지기현과 함께 그 룸살롱에 갈 때 지기현을 초대해서 간 사람과 제보자, 제가 볼 땐 이 제보자가 사실은 돈을 댄 물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폰서. 그러니까 직무 관련자가 스폰서를 끼고 와가지고 지기현과 함께 저 자리를 갔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후반부에 김기표 의원이 얘기했던 대목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 제보자가 제보를 하게 됐느냐? 열받아서. 왜 열받았느냐?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주는 거 보고, 내란 속에 풀어주는 거 보고 열받아서 그래서 제보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기현이 사진 찍힌 거는 작년 8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기 좀 전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룸살롱하고 내란을 좀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제보자는 그 둘을 연결시켜서 열받아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자신이 돈을 내서 지기현과 지기현의 직무 관련자 이 둘을 접대를 했는데, 지돈으로 접대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지기현의 발목을 잡는 캐비넷이 됐다. 자, 그래서 열받았다. 아씨, 열받네 라고 한 거, 요렇게 봐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지기현이 무슨 판결을 내렸다, 그것 때문에 빡 돌았다, 그 양반 우리 민주당 지지자인가? 제보자가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아니 판검사들한테 접대하는 사람이 아니 뭐 판결 좀 이상하게 내렸다고 빡 돌아서 제보한다?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내가 술을 먹였더니 저게 지기현이 캐비넷이 됐네? 어이씨, 내가 술 괜히 사 먹였나? 나 때문에 윤석열 풀려난 거야? 요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예, 그럼 제보하러 가지. 자,
여러분은 어느 쪽 같으세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딱 나옵니다. 지기현을 이 룸빵에 데리고 간 직무 관련자는 누굴까요? 직무 관련자는 누굴까요? 예, 변호사지 뭐. 자, 변호사한테 누가 저렇게 스폰서를 대죠? 변호사한테 누가 스폰서를 대지? 왜? 그리고 변호사가 그거 가지고 변호사가 그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캐비넷을 그 검찰청 캐비넷에 지기현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봐야 되나? 예. 자, 변호사가 아니라 직무 관련자는 검사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얘기가 돼. 검사가 지한테 약점이 잡힌 뭐 기업주가 됐든 하여튼 물줄 하나 붙잡아 와가지고 룸빵을 간 거야. 그리고 그 룸빵에 지기현을 모신 거야. 그래서 띵자띵자 잘 놀았네. 그런데 그거는 뭐 고스란히 지기현의 약점이 되죠. 말 그대로 검찰청 캐비넷에 고이 접어 쌓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다 지켜본 스폰서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야, 내가 낸 술값으로 저 새끼가 엉뚱한 새끼가 이익을 보네? 술값은 내가 냈는데 이익은 윤석열이 받네? 그 스폰서 빡 돌아 안 돌아? 자, 엔장이네라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죠. 이른바 전관 변호사,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 혹은 김앤장. 근데 변호사일 가능성보다는 검사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다고 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확인된 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확인된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기현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유흥업사를 드나들었고요. 이 직무 관련자 외에 돈 낸 사람은 제3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직무 관련자와 제보자를 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그래요. 제가 아는 바로도 이 두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보를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물주이자 스폰서, 즉 술값 낸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지. 누구한테? 지기현한테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고, 자, 이 직무 관계자한테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기현한테 약점이 잡혔다면 지기현이 맡고 있는 재판의 피고인인 거고, 만약에 직무 관련자한테 약점이 잡힌 사람이라면 이 직무 관련자가 아마 검사이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말이야, 혹시 재밌는 거 없어요? 추가 취재된 거? 예, 이에 덧붙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C 룸살롱입니다. C 룸살롱. 프랑스어예요. 옛날에 그 이름을 쓰는 초코파이 비슷한 그 초코 과자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 마시멜로 같은 거, 몽쉘통통 비슷하게 생긴 그런 과자가 하나 더 있어. 몽쉘통통이랑 모양이나 내용이 똑같은데 그 제품 이름이 틀려. 예, 한번 뒤져보세요. 고기야, 고기. 제목은 그겁니다. 지금 제가 확인 중인데 당시 2차를 나갔고 그 2차와 관련된 증거 혹은 진술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와, 만약에 이것이 확인된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죠. 재밌는 거는
지기현 측에서 혹은 대법원 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거 대법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대법원 쪽 판사들한테 전화 걸어보니까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는 아무도 안 해. 아, 사실이다 라는 식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실, 무슨 말을 하는데 왜 그렇잖아요. 사실이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말하는 거 있잖아. 예,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기현의 이 룸빵 사건은 사실인 거죠.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조희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기현을 그 자리에 앉히고 지기현한테 사건을 떠맡긴 거는 모두가 조희대의 의견입니다. 조희대의 뜻이었어. 뭐 랜덤으로 뭐 사건 뭐 배당한다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랜덤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하지만 물길을 그려두면 물은 그 그려진 물길대로 따라갑니다. 그거예요. 마치 자연스럽게 물길이 흘러가는 것처럼 고랑을 미리 파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랜덤으로 배당된 것처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 랜덤으로 배당한다는데 사실 완전 랜덤이 아니고 알고리즘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게 뭐냐? 일단 새롭고 중요한 사건이 가는 거니까 일거리가 다른 데보다 적은 데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건 배당이 좀 적게 돼 있는 재판부를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재판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을 빨리 끝내게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건은 그 재판부로 가게 됩니다. 알고리즘으로 랜덤으로 뽑아서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지난번에 그 마은혁 재판관한테 최상목 관련된 사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그 사건이 자연스럽게 배당이 되잖아. 그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이 그동안 배당받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럼 뭐, 그죠? 배당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건은 누구 거야? 그렇지. 막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한테 당시 사건을 안 보내려고 그랬으면 사건 전체를 재배당하지. 재배당한 다음에 랜덤을 돌렸겠지. 그랬으면 마은혁한테 안 가죠. 그런데 재배당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랜덤으로 해도 마은혁한테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기현도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내란 사건을 맡은 겁니다. 달리 말해서 지기현은 조희대가 찍어서 그 사건을 맡은 거야. 그런데 그 지기현이 룸빵 가서 사고를 쳤네? 그랬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조희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기현 사건은 조희대의 거취와 직결되는 거죠. 조희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 여기서 대충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가 반란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이 반란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조희대가 지금 이래저래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가 데리고 있던 지 세력들, 소위 말하는 법원 내 적폐 세력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해. 그 모임에서 뭐 성명서 발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불리하게 흘러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지. 조희대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사들이 꽤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지기현 사건이 땅 터진 거야. 자, 조이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지. 계속 쿠데타를 일으킨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털고 나갈 것인지. 자, 한편 이 와중에 지기현은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지와 관련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오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재판은 난리도 아니었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 쏟아졌어요. 실제로 방청객 중에서 있습니다! 라고 손들면서 내란 사건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리고 고발인이기도 합니다.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지기현이가 얼굴빛이 확 달라졌대. 화가 난 게 아니라 놀랬다는 거야. 자, 그러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어가? 야, 니 룸빵 갔다며. 하하. 지금 지기현은 마음속이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한번 출세 한번 해보려고 조이대가 떠넘기는 사건 냉큼 받아먹긴 했는데 그게 출세의 지름길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보통 이런 단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건데 지기현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희대가 국회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좀 끌어모으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법원 내에 자기 추종 세력, 그 다음에 법조계 내에 자기 추종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얘네들을 뭐 조선일보 이런 애들과 함께 여론전을 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리하게 흘러가는 이거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지기현 사건으로 조이대의 그런 기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 속 시원해.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합니다. 지기현이는 또 어떻게 할지, 조이대는 어떻게 할지, 아이고 궁금하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